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8장하고 9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이제 교환에 대해서 나와요. 교환은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회선 교환, 그리고 패킷 교환, 그리고 메시지 교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얘는 교환망인데 어떤 식으로 교환을 할 거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근데 회선 교환은 물리층에서 많이 쓰고요. 전용 선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전자식 스위치로 전용 선이 있고, 이 패킷 교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그래서 가상회로와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네네.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 그래서 특히 가상회선 방식은 회선 교환과 데이터그램 방식을 좀 결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교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별도의 회선을 설정하지 않고 작은 데이터그램을 그냥 전송하는 방식이고 라우터의 상황에 따라서 경로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볼 거는 우선 회선 교환망 그리고 데이터그램 교환, 패킷 전송 그리고 이 가상회로 설정, 그죠? 가상회로망, 네, 가상회선망 이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회선 교환망은 세 단계로 전송을 위한 단계가 결정이 돼요. 첫 번째 연결 설정, 두 번째는 전송, 그리고 세 번째는 해제 단계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 커넥트를 B까지 설정을 하는 요 시간이 연결 설정 시간이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연결 해제까지, 마지막 연결 해제 시간까지 네, 필요하죠. 지연이 필요한 겁니다. 요거는 그렇게 앞에서도 했잖아요. 회선 교환 시간 걸리는 거. 그래서 얘는 네 그렇게 막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고 얘는 그 회로가 무조건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연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물리층에서 일어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용 회로가 설정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패킷 교환이 여기서 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하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패킷 교환은 이 패킷을 우리가 나눌 때는 고정으로 나눌 수도 있고 가변 길이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 고정 길이로 나눈다는 게 이제 ATM이 되는 거고 얘는 잉크를 뭔가 이렇게 딱 맡아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고 순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쵸. 시간이 지연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4, 3, 2, 1로 보냈는데 2, 3, 4, 1로 도착을 했잖아요. 오히려 얘는 차라리 그 회선에서는 연결 설정, 그 경로를 미리 설정해주는데 야, 경로 미리 설정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라는 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작게 쪼갠 패킷으로 보내자. 입니다. 그렇게, 네, 비연결망이고요. 그래서 얘가 패킷 안에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라우터는 다음 출력 포트 얘가 3번 목적지로 갈 거면은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려면은 어디 포트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를 갖고 있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 경로는 계속 동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계속 남아있고, 하나의 데이터그램은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그램망의 헤더에 있는 목적지 주소는 패킷이 전송되는 내내, 그죠. 패킷이 전송되는 내내 패킷 안에 있는 그 망의 헤더에 있는, 그러니까 패킷 안에 도착지 주소가 담겨 있는 거죠. 목적지 주소가. 네. 그리고 그 라우터에는 그 목적지 주소로 가려면 어느 포트로 나가야 된다는 게 들어있는 거죠, 정보가. 네. 그래서 그것도 혹시 근데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그 헤더에 들어있는 데이터그램망의 헤더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 패킷에 들어있는 건지는
패킷 아니면 이 전체에 들어있는 건지 쪼개기 전에 그거는 조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패킷 교환 데이터그램 방식의 효율은 좋죠. 왜냐면 전송이 있을 때만, 패킷이 있을 때만 전송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그 패킷을 발신지에서 보내고 다음 패킷 보낼 때까지 뭐 지연이 생긴다면 그동안 다른 패킷을 먼저 보낸다든지 그렇게 효율이 조금 더 좋죠. 근데 지연은 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따로 뭐 이렇게 경로 설정하고 이런 시간은 없더라도 패킷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라우터에서 모아가지고 조립해서 다시 또 다른 패킷을 보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면 얘가 1이 가고 2가 여기로 가고 3이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닌데 1번 패킷이 여기까지 오는 하나에 1, 2, 3, 4가 이 라우터 하나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1, 2, 3, 4를 보내주는 건가요? 그죠? 여기에 같은 목적지에 얘네가 다 도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각 패킷은 전송되기 전에 교환기에서 대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또 보내고 근데 일단 보내는데 얘가 하나의 패킷을 보내고 쓰고 있으면 뭐 다른 회선을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인 거죠. 이해를 잘 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는 연결 설정에 대한 시간 지연은 없지만 전송 시간과 전파 지연과 전송 시간 그리고 웨이팅 타임이 있어요. 이 웨이팅 타임이 패킷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오면 조립해서 다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웨이팅 타임이 총 라우터 2개니까 2번이 있어요. 그리고 전송 시간은 3번이고 그다음에 전파 지연도 3번이겠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옵니다. 전송 시간이 3개, 전파 3개, 웨이팅 타임 2개.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고요. 데이터그램은 그 다음에 가상회선망이에요. 이거는 회선 교환과 데이터그램 방식을 혼합한 형태인 거죠. 얘는 그 논리적인 경로를 설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패킷을 보내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된 게 맞죠? 근데 뭐 얘가 독점을 했다고 하지만 다른 패킷이 그러면 지나갈 때 아예 못 쓰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설정된 경로를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 경로를 설정하니까 경로 설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시간이 걸리고 해제 단계, 그 설정 및 해제 단계가 있다. 그리고 설정 단계에서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자원이 필요에 따라 할당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뒤에도 또 나겠지만은 처음에는 얘가 처음에 갈 때는 헤더에 최종 목적지 주소를 담아요. 근데 이게 VCI 요게 연결 설정을 해주잖아요. 들어올 때 이제 VCI라는 게 연결 설정을 해주는데 얘는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게 아니군요. 지역 주소를 사용한다. 맞아요. 지역 주소를 사용하는데 이 지역 주소가 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A에서 B로 보낼 때, 처음에 A에서 B로 보낼 때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데 얘가 가상 경로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어도 어차피 그 경로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교환기 사이에서만 필요한 그 지역 주소만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가상회선 식별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역 주소와 지역 주소는 이 전체 주소를 말을 하는 거고요. 발신지와 목적지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 지역 주소는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의 전송 그런 교환기에서만 사용하는 작은 식별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VCI입니다.
그래서 3단계를 거치죠. 똑같이 설정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전송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설정 단계에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설정을 했을 때 처음부터 VCI 값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중요한데 그 가상 회선망이 연결 설정할 때는 먼저 이 인커밍 들어올 때 아웃고잉은 비어있어요. VCI가. 근데 처음에 얘가 14라고 설정이 된 거는 받는 쪽에서 VCI 중에서 쓰지 않는 걸 설정해 했을 때 14가 설정된 거고 그 다음 얘가 이때 처음에 여기 A에서는 A의 IP 주소와 B의 IP 주소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만 그렇고 이제는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역 주소를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보내요. 근데 얘가 이제 얘 표트 1번에서 들어온 애야. 그러면 얘가 목적지가 B로 간다네? 그러면은 나도 VCI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값인 66을 여기다 설정을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내줘요. 그러면은 야, 얘 포트 2에서 온 애네. 그러면은 얘가 B로 간다는 애인데 나도 VCI 하나 설정해줄게. 그래서 22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VCI가 도착을 해요. 77 여기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B가 응답을 하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면서 아웃고잉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네, 채워주는 겁니다. 채워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B가 응답해. 그래서 이 77을 여기서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고잉은 여기서 약 그 A에서 오는 거는 여기서 오는 애는 77번을 달고 와야 돼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여기서 A번에서 오는 애는 22번을 달고 와야 돼 하는 거고 얘도 거꾸로 66번을 설정해줘서 여기서 A에서 여기로 가는 애는 66을 달고 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66을 달고 와야 여기로 도착한다는 거죠. 그리고 21을 달고 가야 여기로 도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VCI를 거꾸로 마지막으로 가면서 채운다는 거입니다. 그리고 해제 단계. 얘는 데이터 전송 후 해제 요구를 하는 특별한 프레임 전송하고 그래서 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확인 프레임에 B는 응답을 한다. 응답을 해서 표에서 삭제를 합니다. 응답을 하면서 요구대로 되더라도 지연도 다를 수 있다. 가상 해석망에서 지연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그 셋업을 하는데 먼저 시간이 걸리고 얘는 한번 경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얘는 전송 시간만 필요로 하는 거죠. 전송 시간만. 별다른 시간이 없어요. 막 여기서는 웨이팅 타임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경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필요 없고 그 다음 마지막 해제까지만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 다단교환기. 얘는 10개가 들어가면 이 안에서 n 곱하기 k예요. 그럼 k는 뒤에 구성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개가 입력되고 5개가 출력이 돼요. 그러면은 이 5개가 있는 거죠. 5개랑 연결이 되는 5개의 출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5개의 크로스바 K개가 있는 거죠. 만약에 5개로 설계를 했으면 그럼 이 안에는 10개 곱하기 5개짜리 그 크로스바가 있어요. 이렇게 교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안에는 그만큼 들어있다는 거. 뒤에 있는 얘는 n 나누기 n만큼 곱하기 n 나누기 n 곱하기 n 나누기 n 전체 n 나누기 n 그러니까 10개 10 곱하기 10만큼의 교차점이 있고 교차점이 있나? n 나누기 n 그죠? 100 나누기 10이니까 10 곱하기 10 100개만큼의 크로스바 여기 그 교차점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나갈 때 또 여기서 10개가 다시 출력이 된다는 거죠. 5개가 들어오고 10개가 들어오나?
그리고 10개가 나갑니다. 네. 얘가 10개 들어오고 5개가 되면 5개가 다시 교차점이 선택돼서 10개로 나가야 돼. 100개로. 100개 중에 10개로 나가야 된다는 건가요? 이해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교차점이 선택되고 점이 존재합니다. 얘는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얘는 별다른 거는 아니고 그 시간 슬롯 10분할 교환기에서 다중화 수행을 하죠. 근데 시간 슬롯입니다. 얘는 1이 시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은데 1, 2, 3번에 도착? 네. 1, 2, 3에 도착인가요? 제일 먼저 도착하게 하는 건가요? 가상일선 18장 10분할 교환.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4개의 입력 회선을 4개의 출력 회선에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입력 회선이 다음 패턴 1, 3, 3, 2, 4, 3, 1, 4, 2에 따라 출력들 중 하나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한다. 네. 그리고 오타다. 그걸 했었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리고 패킷 교환기의 구조입니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교환기 라우터에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가 존재하고 그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는 각각의 서로 다른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물리 주소도 가지고 있다. 입니다. 요거는 이 입력과 출력 포트가 다른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입력 포트에 따라 출력 포트를 구하면 됩니다. 문제네요, 문제. 8장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는 보면은 이거를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똑같아요. 구하는 방식은 이 지연을 구하는 건데 전송 지연과 전파 지연을 아까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전송 지연은 어떻게 구했어요? 전송 지연은 속도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분의 거리를 해서 전송 지연을 구하고 전파 시간은 그 메시지 그 대역 폭분의 메시지였잖아요. 이 대역 폭분의 메시지였는데 아닌데? 이게 전송 지연이고 전파 지연. 그죠, 맞죠? 전파 지연이고 전송 지연. 전파 지연은 대역 폭분의 대역폭이 어딨죠? 이거죠. 대역 폭분의 메시지 크기 1000비트. 네, 이거는 설정과 해제를 위해서 1000비트를 하는 거니까 이걸 때는 이 1ms가 나와요. 그리고 전송은 25ms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는 1ms는 전송 설정과 해제를 위한 비트의 시간일 뿐인 거고요. 여기에서 따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거 계산했다고 하고 어떻게 요거 달라지는지 전파는 설정과 해제를 위한 전파 지연은 각 1ms란 말이죠. 네, 같이 이제 이거 하면 이만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송하는 데는 25ms인데 이거는 1000비트를 전송할 때만 25ms인 거고 여기서는 뭐 이만큼 다 늘어나죠? 네, 그래서 전송 지연이 이만큼 걸린다. 네. 그러면 연결 설정을 할 때
설정과 해제를 위해 1000비트를 교환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파 지연이 일단 1000비트를 교환해야 된다. 그러면 78 그럼 일단 연결 설정과 해제를 하는 데에는 얼마나 걸리는 거죠? 여기서 1000비트를 교환하게 되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군요. 교환을 하는 실제 교환 데이터가 있으니까 전파지 이게 그림만 보면 전송을 하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전파 시간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교환을 실제로 하는 시간이 있으니 연결 설정과 해제를 하는 시간은 25를 더해서 26ms가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연결 설정과 해제 위해서 두 지연과의 거리는 1000비트를 교환한다면 전체 지연은 얼마일까? 그러면은 얘가 연결 설정, 전파 지연, 연결 해제 이거까지 해서 3번인가요? 이거는 왜 연결 설정에서 이렇게 일단 설정에서 26 걸리고 해제를 위해서 26 걸리고 그리고 그냥 전파 지연은 1000비트의 전파 지연은 얼마나 걸리죠? 지금 그려보면은 얘가 여기에서 이 전파 지연 시간 처음에 가상 경로 설정할 때 26이 들잖아요. 그죠? 설정할 때 그리고 보낼 때 근데 여기가 전파 지연 시간이고 이게 전송 시간이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이제 끝내야 되죠. 그러면은 전파 지연, 연결 설정, 해제 이렇게 4개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1000개의 전파 지연 1000개의 전파 지연 그러니까 26에 26에 26 26이 왜 3번이나 하죠? 전송은 일단 25고 1000비트니까 그리고 전파 지연은 여기서 1일 테고 왜 여기서는 2번 왜 2번이지? 연결 설정에서는 2번인가요? 설정할 때 보내주는 거 1번, 받는 거 1번, 해제 1번인가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내주는 거 1번, 연결 설정에서 2번, 해제에서 2번 이렇게 왜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은 다 같은데 이 전송 시간만이 달라지겠죠? 전송 시간은 달라집니다. 전송 시간? 네, 전송 단계에서 1000비트를 교환한다니까 전송 시간이 달라지죠. 연결 설정 시간은 일단 78이라고 했던 거는 같고 네.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래도 요거에 비해서는 쉽습니다. 얘는 이 스위치를 이걸 지나간대요. 그러면은 요거를 통해서 교환기 지연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죠? 요거를 지나가는 걸 더해주면 되죠. 135 더해주면 43 그러니까 이걸 쭉 구하고 이것에서 교환기 지연과 실제 전파 속도와 전파 속도와 길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 전송 시간이죠.
전송 지연에 대해서 구해주고 더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죠? 네. 위에 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8장은 여기까지. 시간이 네, 괜찮을 것 같네요. 빨리 데이터 링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9장 데이터 링크입니다. 얘는 이제 2기층으로 올라왔어요. 데이터 링크층이고 아직 네트워크층까지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물리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물리주소는 노드와 노드의 통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노드와 노드 사이 간격 통신만 가능합니다. 근데 라우터와 라우터끼리도 가능한 거죠. 라우터도 노드 대 노드니까 가능하게 된 거죠. 그죠? 그 대신 다른 경로 설정으로 가는 게 안 되는 거죠. 네트워크층의 주소를 모르니까 IP 주소를.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그죠? 각 라우터들은 네트워크로부터 입력을 받고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다른 네트워크로 출력을 한다. 나와 있는데 이건 그거 못하는 거죠. 또 노드가 있고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연결. 노드 대 노드 통신하는 거다. 데이터 링크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데이터 링크층의 기능은 네, 프레임을 사용하죠. 그 다음 프레임을 사용하고 흐름 제어를 사용하나요? 데이터 링크층에서? 네. 흐름 제어를 사용하고 오류 제어를 사용하지만 혼잡 제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흐름 제어는 수신할 수 있는 양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오류 제어는 만약에 전기 신호가 오류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수정 또는 아예 폐기 또는 재순송을 할 수 있다. 이네요. 요거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목적지 링크, 이게 패킷이 내부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목적지 링크와 발신지 링크와 발신자와 목적지를 하는데 얘가 순서가 또 다르죠. 위에서 내려온 애는 발신자 목적지, 발신지 목적지를 순서대로 발신지, 목적지 이렇게 패킷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얘는 위에서 내려온 애겠죠? 목적지 주소니까 IP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바뀌는 노드 대 노드니까 바뀌는 애예요. 링크는 얘는. 그래서 얘는 L1에서 출발했어. 뒤에 발신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적지, 발신지, 목적지, 발신지, 목적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목적지, 발신지는 얘는 목적지, 발신지, 목적지인데 그 세네 번째 얘는 그거죠. 변하지 않는 IP, 최종 도착지를 말하는 거죠. 네, 불변합니다.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네, IP 주소는 통신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네. 얘는 그럼 목적지 링크는 앞에 있는 이 데이터 링크층의 얘 목적지 링크는 노드 대 노드니까 L2를 가는 목적지를 앞에 놓고 그다음에 출발하는 L1을 앞에 뒤에다 놔야겠죠? 네. 그리고 요거 의문점.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만약 라우터의 IP 주소가 발신지에서 목적지로 전송되는 어떤 데이터그램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우터의 IP 주소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라우터의 IP 주소를 할당하는 것인가? 왜냐면 라우터의 IP 주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얘도 노드 대 노드로 가능하다는 거죠. 얘도 통신이. 그죠? 그리고 왜 각 인터페이스에는 하나의 IP 주소가 필요하고 라우터에는 하나 이상의 얘는 경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패킷에서 발신지와 목적지 IP 주소가 결정되는가? 이렇게 캡슐화를 해서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고유한 IP 주소를 알고 있다. 패킷에서 네. 그래서 네트워크 층에서 정해지죠. 최종 발신지 목적지가. 그 다음에 링크 계층 주소의 크기는 여기서 나와있지만 48비트예요. 세 종류의 주소가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멀티캐스트는 1대 다 통신을 얘기하고 브로드캐스트는 1대 전체 통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멀티캐스트는 특히 이 두 번째는 16진수는 짝수입니다. 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다 모두한테 보내는 거니까 다 FFFF입니다. 그리고 ARP, 오늘 나온 것 중에서 꽤나 중요하죠. 마지막 거의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끝납니다. 진짜로 끝나네요. 와우. 자, 주소 변환 프로토콜 ARP는 이게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전송을 할 건데 그 물리주소를 몰라요. 전송할 건데 물리주소를 몰라. 물리주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일단 과정은 얘가 여기서 ARP 여기에 그 물리 주소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IP 주소에 대항하는 물리 주소가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가끔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동적일 경우엔 또 사라지기도 하니까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이제 얘가 네. 그럴 때는 브로드캐스트로 보내요. 모르니까 그냥 요 부분을 모르니까 어디 부분을? 얘가 지금 찾으려고 그냥 ARP 패킷의 구성이니까 얘가 리퀘스트 1을 해가지고 리퀘스트 1을 해서 나 몰라 하고 나 지금 내가 내 물리주소 모르니까 좀 알려줘라 누구나 이렇게 해서 그 브로드캐스트에서 쫙 보내요. 리퀘스트에서 쫙 보냅니다. 그러면은 네, 모두가 받아서 ARP, 브로드캐스팅을 하면은 이제 ARP를 까봐요. 그러면, 야, 이거 내 건가? 내 IP인가? 이렇게 해서 내 것이 아니면 그냥 폐기를 해버리고, 야, 이거 내 건데? 야, B의 물리주소 모르는데, B의 IP 주소는 내 거 맞는데? 그럼 물리주소 이제 알려줄게 하고, 얘 연결이 딱 돼서 얘가 리플라이를 해주는 거죠. 답을 보내줘요. 야, 이거 나 사실 물리주소 여기였어. 이렇게 찾아서, 그 다음은 ARP 그 포워딩 테이블을 이제 찾았으니까 갱신을 해줘야겠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내가 라우터에서 다음 갈 IP 주소를 찾고 그것의 물리 주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여기 가서 내가 다음에 갈을 찾아요. 다음 IP 어디 가지? 그래서 그 IP 주소가 이제 여기 경로 테이블에는 없으니까 네. 그죠. IP 주소, 물리 주소가 여기 경로 테이블에는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찾으러 가서 다음에 갈 거를. 근데 여기에 물리 주소를 찾으려 했더니 없어요, 물리 주소가. 그러니까 여기 원래 없으니까. 근데 내가 딱 찾으러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물리 주소가 없는 거죠, 밑에. 없으니까 나 물리 주소 모르는데? 내가 다음 갈 거 여기 IP 주소 이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 물리 주소 정보가 없어. 동쪽이니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없으면은 ARP 해. ARP 보내. 패킷 보내. 그래서 너 지금 물리 주소 모르니까 그거 알아와. 내 IP 주소는 알거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킷 구성은 리퀘스트가 1이고 리플라이는 2다. 여기 1로 보내서 2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갱신이 되겠죠. 포워딩 테이블도 갱신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지금 그 관계 흐름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포워딩 테이블에 찾으러 가요. 테이블을 뒤져. 왜 뒤져요? 포워딩 테이블이 뭔데요? 요거. 요거를 봐서 아니 이거 아닌가요? 포워딩 테이블에서 다음 IP 주소를 찾아요. 찾아서 물리 주소 있냐 해서 물리 주소를 찾아요. 근데 물리 주소가 없어. A/P에 여기서 물리 주소 찾아요. 근데 없어요. 있으면은 찾으면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퀘스트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 ARP가 이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네, 끝났네요. 이게 ARP입니다. 이게 포워딩 테이블이고 다음 장치 IP를 한다.
근데 내려와서 근데 물리주소가 없다. 그죠? 물리주소가 없다. 그러면은 이때 중요한 거 브로드캐스트를 한다. 그래갖고 내가 찾았어. 브로드캐스트를 해서 B의 주소에 갔어요. IP 주소 찾아가서 해서 물리주소가 알려달라고 리플라이를 하는 것. 근데 리플라이를 어떤 걸로 한다? 여기 리플레이 2로 한다. 여기 2로 대답을 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ARP고 요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 얘가 연결 설정이 되어 B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B에서 A랑 연결 설정이 될 때 이 B의 맥 주소와 B의 맥 주소와 이게 뭐예요? A의 물리주소 B의 물리주소, A의 물리주소를 담아서 지금 앞에 있는 게 발신지였죠, 그죠? 외워야 되는데 목적지 발신지 목적지인데 그죠? 목적지가 B 얘가 발신지가 A다. 그래서 얘가 이 정보를 ARP에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보내줘. 요청을 해요. 근데 얘는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정상 상태, 그죠? 근데 만약에 정상 상태는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얘가 B에서 A로 요청을 했고 몰랐을 경우에는 이걸 몰랐을 경우에는 요청을 했어요. 만약에 이 주소를 몰라요. B의 맥 주소는 여기 나있는데 그죠? 2445 그러니까 이 스니퍼가 중간에 관여를 하는 거죠. B의 맥 어드레스가 지금 바뀌어 있네요. 이걸로 두 개 다 어드레스가 이건가 봐요. 바뀌나 봐요. 그러니까 A의 어드레스가 이거라고 지가 A인 척을 하는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지금 A가 보냈는데 얘의 맥 어드레스가 이거라고 사실 이게 아니잖아요. 얘가 A인 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다 보냈는데 B가 당연히 A의 맥 주소는 이걸로 보냈잖아요. 사실 맥 주소 이거 아닌데 얘는 이 스니퍼의 맥 주소인데 얘가 지금 사기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야 A의 맥 주소 이거라는데 당연히 의심이 없이 얘한테 이제 얘가 요청을 했으면 얘가 맥 주소 정보 보내려고 하는데 중간에 얘가 스니퍼가 낀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사실 내가 여기 A거든? 나한테 다 보내. 하는 거죠. 얘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얘인 줄 알고 얘한테 다 보내는 거죠, 정보를. 네, 그게 바로 스니핑입니다. 이런 게 있다.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끝이네요. 네, 9장까지 끝이 났습니다. 네, 다음 시간 10장 오류검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